정윤회, 현 정권의 실세라는 정윤회 씨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보고서를 공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씨 문제는 비공식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를 둘러싼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드디어 베일에 가려졌던 정윤회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윤회 씨를 끈질기게 추적했던 김외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회 씨를 만나본 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취재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중앙일보 김진 기자 등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의 사진이 언론에 네.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만난 기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진은 그냥 증명사진 같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사진은 2013년 7월 19일에 과천 경마장에서 만났을 때 한겨레 소속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 12월 1일 중앙일보 일면에 보도된 사진이 또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 3장이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 3장 다 본인과는 좀 다릅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건 이제 아마도 한 20년 가까이 전에 찍은 사진 아닐까 싶긴 한데 네. 훨씬 30대였겠네요. 그때는. 그렇겠죠. 네. 55년생이니까요. 네. 훨씬 호리호리하고 그보다는. 두 번째 사진 굉장히 그냥 평범하다,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사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진 않습니다만 사람을 대할 때 모습이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거절하면서도 아주 신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다루고 사람을 많이 대해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요. 세 번째 사진은 그래서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폭삭 늙어버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흰 머리도 많고 흰 눈썹마저도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정윤회 씨를 이렇게 길 가다가 다시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있죠. 그리고 야당은 지금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도 면밀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치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 한 차례 만난 거 가지고 그걸 이제 판단하기는 좀 성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이제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이 인터뷰를 하다가 장인어른인 최태민 씨에 대한 의혹을 제가 이제 거론을 했더니 최태민 목사의 각종 의혹이 모두 이제 사실 무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립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를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정윤회 씨랑 인터뷰를 한 게 7월 20일이었는데요. 월간지가 보통 한 21일쯤 되면은 시중에 깔리는 건 맞는데 20일에 다음 달 나오는 잡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은 이제 관련된 언론 보도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은 굉장히 챙겨 듣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인상을 받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정윤회 씨가 이혼을 했다는 보도가 올해 나왔었죠. 그렇죠. 이혼 시점은 이제 2월로 보도가 되고 있고 보도가 나온 건 7월이었는데요. 전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가 개명을 한 상태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이혼 과정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었다는 이제 분석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름이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정윤회 게이트라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번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틀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의 통설이라고 하는 게
정윤회 대 박지만 두 사람의 대결이다. 네. 지금 이게 통설인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윤회 대 박지만이지만 또 이제 딸린 식구들도 있겠죠. 네. 세력 대 세력의 싸움으로 그렇죠. 본다면 그럼 정윤회 씨와 같이 있는 쪽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 때부터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비서진들이 있죠. 이른바 십상시대라고 할 수 뭐 있는. 대표적인 게 네.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와, 하는 네. 세 명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십상시라고 이름이 불리고 있는 뭐 사실 그 이름은 대선 때부터 명명이 네. 됐었습니다만 가까운 청와대 참모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반대편에 이제 박지만 씨 쪽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이제 이번에 이 문서 유출에 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조응천 비서관,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전 공직기관 비서관과 이 박아무개 경정 네. 이 두 뭐 집단 또는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 네,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거죠. 사실 이제 정윤회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부인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본인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을 얼마나 맡아왔느냐는 네. 질문을 저와 네.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으로부터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네. 저한테는 2005년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2004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그만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는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2007년에 관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민감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10년을 했다 이런 그렇죠. 표현도 있는데. 그러면서 97년부터 이 97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2007년이면은 이명박 박근혜 차이가 나네요. 경선이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 있었던 굉장히 민감한 해였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도 그러면 현장에 있었느냐는 네.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시야 전 지국장의 칼럼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윤회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네. 그때 4월 16일 당일에 뭘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1차 네. 조사에서는 정윤회 씨가 강남 자택에 있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핸드폰,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 기록을 추적을 해봤더니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역술인과 거죠. 만났다는 그렇죠. 역술인 거죠? 이세민 네. 씨를 만난 게 확인이 돼서 네. 검찰에서 전화를 걸어서 정윤회 씨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게 네.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랬던 게 맞다라고 네. 진술을 번복을 했었죠. 네. 역술인 이세민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날 당일에 둘이서 같이 텔레비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많았다는데 구조가 안 된 걸 보고 둘이 함께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네네.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그날 기억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게 글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 말을 바꾸는 네. 자기에게 그때그때 유리하게 자기에게 진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성향이 네. 있어 보입니다. 뭐 네. 어디까지나 이건 관측입니다. 저도 뭐 두 네. 번째 다시 만나서 네.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부분. 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일부에 맡기고 네. 이번 문건의 유출 과정 경로는 특수 2부 이렇게 예. 나눠서 네. 했는데 문건 유출 과정 이게 물론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에서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번 이 정윤회 게이트를 둘러싼 권력의 암투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서 유출 과정이 사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이 문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불법적으로 유출돼서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네. 이 적나라한 어떤 증거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과정도 분명히 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이 문서의 내용은 진짜냐 정말로 네.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이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정윤회 씨한테 뭐 이런 시시콜콜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겠죠. 대통령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네.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도 이번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근데 본인은 빠져 있고 그 부하들 청와대가 됐든 또는 외부에 있는 언론이 됐든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끼리의 잡음 내지는 불협화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윤회 씨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이 바로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으로 시작해서 캠프까지 올 때 그 시기도 그렇고 그 이전에 한나라당 내에서 MB 정권 내내 여당 내에 일종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그 시기에도 그랬고 또 한나라당을 실제로 본인이 이끌면서 당 대표를 맡아 이끌던 그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정윤회 씨가 종종 거론이 됩니다. 네. 언제 거론이 되느냐? 박근혜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시점이 되면 네. 친박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가 어디서 올라가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그렇죠. 네. 이 옛날부터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친이라는 어떤 상대 세력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에서는 그 정윤회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친박 내에서도 의심하는데 어떻게 저 집단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겠느냐, 저쪽은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가정이 숨어 있냐면은 박근혜라는 개인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별로 오류가 없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글쎄요, 이 대통령의 비선 권력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다른 정권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해서도 최근 불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이라는 어휘가 붙었었고, 이 DJ 정부 때도 아들 김홍업 씨에 대해서 네.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홍삼 트리오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네. 홍삼 트리오 얘기가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 또 형님 네. 이상득 만사형통. 의장에 대해서 만사 형통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친족인 어떤 비선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이 정윤회 씨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비선으로 지목됐던 김현철 씨나 홍삼 트리오나 이상득 전 의원과는 달리 혈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혈족일 경우에는 저 사람이 혈족이니까 당연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는 심리를 갖게 되는 게 또 인지상정일 수도 있는데 이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이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는 박 대통령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정윤회 씨가 지난 7월에 보도가 됐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상하고 나는 억울하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또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상시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환관들입니다. 이 십상시가 전횡을 부려 한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십상시만의 책임일까요? 십상시를 감싸고던 황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삼국지에서도 역시 충신은 있었습니다. 장균이라는 충신이 십상시의 목을 베어 내걸고 백성들에게 사죄하소서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황제인 영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진실로 미친 자이다. 십상시는 진실로 한 사람도 착한 자가 없다는 말이냐? 라고 꾸짖고는 그 충신을 옥에 가둬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한나라의 멸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나라 황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몰아가는 게 문제다.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기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를 벗어난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윤회든 박지만이든 직접 불러 옛날 왕처럼 친국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누가 전횡을 부렸는지 일일이 따져 물어보고 그 결과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 문제를 빨리 깨끗하게 푸는 해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은균이었습니다.